안녕하세요. 이유한나입니다. 토마스 머튼의 시간, 일기로 읽는 토마스 머튼의 전기 제7부 여정이 끝나다 페이지 532쪽부터 시작합니다. 1968년 5월 24일 태평양과 레드 우주에서 홀로 머무는 동안 너무 행복했다. 분명 그곳에 있는 동안, 특히 바닷가에 머무는 동안 순간순간 행복했다. 고향에 온 것처럼 편안했다. 긴 여정을 거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온 느낌이었다. 역설 같지만 그렇게 느꼈다. 아무 이유 없이 지금 이곳 겟세마니 수도원에서 더 소외된 느낌이고 유배를 온 것 같다. 이곳에서 나는 이방인이며 어떤 사람도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자신을 속이는 것만 같다. 이런 사념이 얼마나 쉽게 나를 미망에 빠뜨리는지 잘 안다. 그래서 너무 마음 쓰지 않으려 한다. 사순 시기 동안 베어 하버에서 지낼 수 있게 허락을 얻고 나머지 기간은 이곳에 정주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지도 모른다. 오늘 저녁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이 여겨진다. 그것은 타협책일 뿐 정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문제는 내가 매우 밝고 개방적인 수녀님들과 관련하여 이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 유럽에서 온 수녀님들이고 두 분은 미국인이다. 나는 겟세마니 수도원에 있는 수사님들보다 그들과 더 깊은 친밀감을 느꼈다. 그렇지만 겟세마니 수도원 수사님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한때 나의 학생이거나 수련자였다. 그렇지만 우리는 공통점이 거의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을 속이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만 베어 하버에 있는 동굴에서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일주일에 한 번 수녀님들에게 강의를 해주고 필요한 물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사순 시기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플레이비언 신부님이 허락해 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분도 확신하는 것 같지는 않다. 1968년 6월 6일 큰 슬픔이 밀려왔다. 빨랫감을 들고 수도원에 갔더니 조기가 걸려 있다. 로버트 케네디가 죽었다고 했다. 무척이나 우울한 뉴스다. 그가 살아날 가망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죽었다는 것이다. 나는 에델에게 조전을 보냈다. 1968년 6월 7일 플레이비언 신부님과 유익한 대화를 나누었다. 플레이비언 신부님은 내가 태평양 해안에서 홀로 지내는 생각을 시간을 갖겠다는 생각에 매우 긍정적이었다. 아시아의 불교 중심지에 가는 것에도 호의적인 것 같았다. 아시아에 가는 것과는 별도로 나는 묵상에 대한 훈련과 묵상을 깊게 하는 문제에 좀 더 진지해야 한다. 단순히 고요 안에 머물고 개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임을 인식한다. 이제 더 이상 서문을 쓰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관심 있는
책에 서문을 써주곤 했는데 더 이상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전에도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정말 마지막이다. 1968년 6월 14일. 오늘도 매우 화창하다. 플레이비언 신부님과 다시 좋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인도네시아 트라피스트 수도회 원장이 보낸 편지를 받았다고 했다.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 수도회 장상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전제로 레오와 세닝에서 피정을 지도해 줄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의 편지였다. 플레이비언 신부님은 내가 바란다면 허락하겠다고 했다. 나는 바란다. 아시아에 가서 필요한 체험을 할 절호의 기회다. 매우 긴 외출이 될 것이다. 적어도 5달은 걸릴 것이다. 겨울 동안 글을 쓰지 못할 것이다. 일본의 스즈키 선사도 방문했으면 한다. 일본에서 바로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가 태평양 북쪽 해안에 머물 수 있으리라. 1968년 6월 2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오후에 은수저의 집 가까운 숲에서 샨티 대바를 읽으며 보냈다. 더운 오후였지만 숲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샨티 대바에 깊이 공감하면서 수련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말 그대로 어리석었고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에도 빠졌다. 생각 없고 충동적이고 게으르고 자기중심적이고 진솔하지도 못하고 어리석은 환상을 쫓고 감정과 욕구에 이끌렸다. 어떤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모순에도 늘 다가가야 할 중심이 있다. 진정 바란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있다. 간절히 바라면 그분께서 그것을 이룰 은총을 주실 것이다.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이것저것을 순회하며 강연한다면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고 깊이거나 버려야 할 것도 많다.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은 사람들에게 말이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을 돕는 일도 마찬가지다. 내가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나 자신을 이런 일반적 미망에서 해방시켜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 그분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 샨티데바를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가 다만 고독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고독이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사는 분별의 일부라고 생각한 점이다. 자아가 분리되어 모든 사람에게 속하고 모든 사람의 고통이 자기 고통이 된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불교에서 보는 고통이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생긴다는 존재론적 개념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머물지 않는 것이 이 특별한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을 섬기려면 자신의 삶을 돌보아야 한다. 무척 깊이 있고 아름다운 생각이다. 그대는 편안할 때 자신을 경계하고 고통을 따르라. 높은 지위에 있을 때 언제나 자신을 낮추어라. 휴식을 취할 때 노동을 생각하라.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동료들의 슬픔을 함께 견디어라. 깨우침을 얻는 것보다 사람들을 돕는 일이 먼저다. 그러므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 (1968년 7월 3일) 아침 일찍 나가 지난 겨울 폭설에 부러진 소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다듬는 일을 했다. 숲으로 나가는 정원의 작은 나무들의 경계가 이제 분명해졌다. 그런데 일을 마치자 다시 허리가 쑤셨다. 조심해야겠다. 오후에 콩을 심은 린턴네 밭 끝자락에 가서 옷을 벗고 앉아 어깨와 목에 햇볕을 쬐면서 묵상했다. 하타 요가 방법을 하타는 산스크리트어로 힘의 결집이다. 하타 요가는 정신의 완성을 이루는 수단으로 신체 수련을 강조하며 인도 철학의 요가 학파에서 발전했다. 그 하타 요가 방법을 활용하여 바시슈타 요가를 묵상했다. 바시슈타 요가는 많은 베다 창가를 만든 7 성선의 한 사람입니다. 매우 고요하고 보람을 느낀 오후였다. 하느님은 내게 이런 시간이 더 필요함을 아신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진정한 목적과 상관없는 혼란에 빠지고 좌절을 느끼게 하는 일에 낭비했다. 경박한 이탈로 방황했지만 고독을 추구하는 성소를 잃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분명한 것은 성장을 위해 지나가는 모든 것이 다 좋거나 건강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매우 결정적인 것은 다른 어떤 사고와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체험으로 얻은 결론이다. 지나치게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것은 모두 같은 종류의 편협, 오만, 허영을 동반하며 독단적 지배를 받는다. 어떤 경우든 상대적으로 일반적 흐름에서 떨어져 나가는 위험을 초래한다. 나한테는 근본 흐름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기에 나 스스로의 길을 가야 한다.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고 나 자신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 정통 수도회의 고독을 따르고 종교에서 아시아의 통찰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1968년 7월 29일) 저녁이 되니 선언을 하다. 저녁 식사를 한 다음 언덕 자락까지 걸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새로운 하수 오물 처리 설비를 위한 파이프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계곡을 가로질러 언덕의 초록선까지 파이프를 묶기 위해 헤쳐 놓았다. 8주 후면 이곳을 떠난다.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일이 잘못되는 것을 예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 플레이비언 신부님과 대화를 나눈 운수 생활을 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옮겨가 자리 잡는 일도 진지하게 고려해 볼 수 있다. 누군가 상당한 땅을 기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든 몇 개월 동안은 이곳에 돌아오지 못한다. 설령 아주 돌아오지 못한다 해도 크게 마음 쓰지 않는다. 오늘 이곳의 저녁은 분명 아름답지만 이제 이곳은 정말 고요한 곳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차들이 지나가고 호수에서는 아이들이 논다. 총소리도 들리고 기계 소음도 들린다. 밤이면 숲속에서 분인의 집게 짖는 소리가 요란하다.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온다. 이 모든 것은 예견된 일이어서 나는 그것을 불평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고요히 머물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곳을 찾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만일 정착지 없이 떠돌아다니며 살아야 한다면 그것도 괜찮다. 나는 미래에 대해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다. 굉장한 체험이나 새롭고 흥미있는 일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나에게 흥미로운 것이 있다면 미지의 어떤 곳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다. 매우 특별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1968년 8월 20일 성 베르나르도 주길. 공식적으로 3년 동안 은수의 집에서 살았다. 아침이면 침실에서 원고를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다. 내 작업의 대부분이 침실에 쌓여 있거나 파일로 정리되었다. 파일과 책장, 상자가 너무 많다. 소용없는 잡다한 것을 너무 많이 글로 쓴 것이 분명하다. 특히 정치적 주제나 수도회 문제를 다룬 것이 그렇다. 초기 책들은 그나마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보인다. 시는 오히려 최근 것이 더 좋다. 신앙이 깊은 척하면서 대단하지 않은 것들을 편집하는 일을 줄이고 창의적인 일을 더 많이 하기를 바란다. 오늘 M의 편지를 다 태워버렸다. 1966년에 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리석었다. 그 편지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다. 햇살 아래 소나무 가지 불꽃이 높이 솟아올랐다. 요즘 훨씬 깊이 기도에 몰입한다. 내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다. 1968년 9월 1일 성령 강림 대축일 후 제13주일. 이제 곧 이곳을 떠나 오랫동안 여행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았다. 짐의 무게는 90kg 이하. 비행기가 짐을 옮겨줄 것이다. 책과 오두막, 안전함과 글 쓰는 시간, 홀로 머무는 시간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게 된다. 몇 가지 계획이 있지만 모두 바뀔 수 있다. 여정이 만만치 않고 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여러 생각에 혼란스럽지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기도하기 때문이다. 9월 11일에 루이비를 떠나는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 정리할 시간이 9일밖에 남지 않았다. 먼저 뉴멕시코주 사막에 있는 크라이스트 수도원을 방문할 것이다. 이곳에 돌아오는 것을 2월이나 3월쯤으로 계획하면서 여행 일정의 마지막 경유지를 그곳으로 정했다. 지금으로선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뉴멕시코가 결국 내가 정착할 곳이 될지도 모른다. 그곳의 알레드 원장 신부는 언제든 그곳에 와서 머물러도 좋다고 했다. 내가 바란다면 은수자로 살 수 있다. 먼저 다른 곳을 둘러볼 것이다. 텅 빈 협곡의 밤. 그 고요함은 매혹적이다. 1968년 9월 9일. 비가 내리고 포근하다. 밤 안개가 자욱하고 날 벌레들이 모여든다. 오늘이 한동안 적어도 여러 달 동안 떠나기 전에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는다. 떠나는 것을 후회하지 않게 하려는지 오후에 사냥꾼들이 집 근처까지 왔다. 빗속에서도 총소리가 들렸다. 틀림없이 분인의 옥수수밭에서 총을 쏘았을 것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비둘기를 잡는 것 같다. 2주 전만 해도 한 번에 5-6마리의 비둘기가 날아올랐는데 이제는 한 마리 보는 것도 힘들다.
이제 비둘기들은 사람만 보면 정신없이 날아가 버린다. 마음을 활짝 열고 여행을 떠날 생각이다. 어떤 환상도 지니지 않으려 한다. 희망사항이 있다면 단순히 긴 여정을 즐기고 유익한 시간이 되고 많은 것을 배우고 나 자신이 변화하고 영적 여정에서 향상하도록 도와줄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다. 변할 수 없는 확고한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꼭 성취해야 하는 절대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으려 한다. 지금 이 순간 내게 필요한 것은 많은 어떤 것보다 새로운 가능성에 열린 마음이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나는 겟세마니 수도원의 수도자로 남는다. 남은 생을 이곳에서 마치게 될지도 알 수 없다.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 여행이 나에게 제공하는 가능성 안에서 온전히 하느님 뜻에 응답하는 것이다. 1968년 9월 13일 뉴멕시코 사막의 크라이스트 수도원. 여행을 떠나려는데 여전히 소유물을 움켜잡고 있거나 여행이 끝났는데도 변화가 조금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여행은 죽음과 같다. 친숙하고 왜곡된 환상에 사로잡혀 더 교활하게 원래의 자기 모습을 움켜잡는다. 그리하여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자신이 움켜쥔 것을 더 채우려고 새로운 비결을 터득해 더욱 탐욕스럽게 된다. 나는 고향에 가는 것이 아니다. 여행 목적이 있다면 진정으로 집을 잃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고요하다. 흐르는 강물은 아름답고 치솟은 절벽은 장엄하다. 오후에는 청색 구름이 흘러간다. 사방은 적막하기 그지 없다. 강에서 수영을 하는데 털이 붉은 큰 개가 강변에서 소화를 시키는지 으르렁거린다. 저리 가버려. 방해를 받지 않는 곳이 없다. 1968년 9월 19일 알래스카. 지금 춥고 맑은 아침을 맞고 있다. 낮은 언덕에 처음 보는 얇은 티끌 같은 눈이 쌓여 있다. 나는 매우 편안한 트레일러에 머물고 있다. 트레일러 옆 성혈 수도원에서는 멀리 맥킨리 산이 보인다. 알래스카로 오는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았다. 고요했다. 내 옆자리 창가에는 군인이 앉았다. 안쪽에 새 자리가 비어있다. 이륙하기 전에 몇 마디 주고받았을 뿐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그는 앵커리지가 시러큐스보다 춥지는 않는데 눈이 많이 내린다고 했다. 성 엘리사 산을 지나자 구름이 걷히면서 아래로 바다가 보이고 붉은 태양이 내리 비쳤다. 그 장관에 완전히 넋을 잃었다. 젓갈색에 빛나는 태양이 반사되어 눈부셨다. 비행기가 천천히 앵커리지를 향해 고도를 낮추기 시작하자 신선하고 찬 가을 공기가 느껴졌다. 어느 곳이나 나뭇잎이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황금빛 사시나무와 자작나무가 지천이다. 루니 뮨시뇰께서 마중 나왔다. 우리는 앵커리지로 가지 않고 이글 리버에 있는 수도원에 가기 위해 1번 국도를 달렸다. 수도원은 자작나무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곳이다. 나무들 사이로 맥킨리 산이 보인다. 수녀님들은 몇 달 안에 수도원을 옮기게 될 것 같다고 했다. 나는 이곳에서 성직자들을 따뜻하게 환대하는 다정함과 관대함을 맛보았다.
대주교님은 준호에 갔다가 다음 주에 돌아온다고 한다. 모두가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한다. 내가 이곳에 머물기를 바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나는 수녀님들을 위한 연수로 바쁘다. 수녀님들과 매우 훌륭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곳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그들 나름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오후에는 수도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맥킨리 산과 포레이커 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자작나무 아래 앉아 햇볕을 쬐었다. 오후의 햇살에 나는 고요함 속에서 위대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했다. (1968년 9월 24일) 벨디즈. 알래스카에서 본 인상적인 산은 드럼산이고 랭겔산이고 세 번째 산은 이름을 잊어버렸다. 코퍼 계곡의 자작나무 평원에 솟아있는 산이다. 그 산들은 장엄하고 거룩한 느낌을 준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고 나 자신이 고귀해지는 느낌이다. 그 산에 한번 오르고 싶다. 눈을 뗄 수가 없다. 아름다움을 넘어 전율을 느낀다. 1968년 9월 30일 파이퍼 아즈텍에 있는 딜링햄까지 비행기로 이동했다. 높이 나는 빠른 비행기다. 브리스틀만은 광활하여 마치 시베리아 같다. 몇 킬로미터에 걸쳐 툰드라 지역이 펼쳐진다. 강이 그곳을 휘감아 돌고 가끔 호수들과 만나면서 마치 깨진 유리처럼 빛난다. 호수들은 조각 그림 맞추기에 흩어진 조각처럼 이리저리 얽혀 있다. 화산이 두 개 보인다. 일리암나 화산과 리다우트 화산이다. 일리암나 화산은 멕시코의 화산을 닮아 우아하고 신비로우며 여성적이다. 구름 덮인 바다 너머 높이 솟은 화산은 멀리서 보면 사랑스럽고 경이롭다. 가까이 다가가면 작은 봉우리들이 솟아있어 더욱 아름답다. 리다우트 화산은 멀리서 보면 기품 있는 멋진 산이다. 분명히 신비로운 다른 이름이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면 불길한 느낌의 흉한 산이다. 눈 덮인 분화구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비행기가 분화구를 지나자 기류 변화가 있었는지 흔들렸다. 금방이라도 궤도를 이탈해 산에 부딪힐 것 같다. 리다우트 화산. 무슨 말을 할 수 없는 화산이다. 비행기에서 사진을 찍었다. 네, 오늘은 페이지 543페이지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